안녕하십니까. 참선과 다이어트. 이렇게, 참선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거나 머무르거나, 눕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지만, 초보자는, 그, 좌선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좌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최선일 때가, 가장 좋은 자세가 나옵니다. 결과부자나 방과후자, 모두. 그래서 이제 몸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즘 시대는, 못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만으로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만들면, 좌선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소식, 쾌변, 숙면, 운동 이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공기,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햇볕, 햇볕, 그 다음에 그 물과 소금 이 네 가지. 이건 누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주 청정한 깨끗한 공기와 물, 그 다음에 이제 햇볕과 또 소금, 좋은 소금, 이걸 잘 섭취해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 쾌변, 숙면, 운동,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소식과 운동이고, 쾌변과 숙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되면. 그렇지만 쾌변은 이제 키위하고 서리태로 어느 정도 다스렸다고 그랬죠. 다스릴 수 있고, 숙면은 정말 수면 습관은 잘 들여가지고 꼭 어둠을 확보하고 주무시라고 그랬죠. 너무 그냥 잠이 쏟아지는데 억지로 참고 그랬다가 잠 오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못 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 패턴이 이제 뒤틀려가지고 나중에 정말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수면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꼭 어둠을 확보해서 밤이 되면 꼭 주무시고 날이 밝음과 동시에 눈을 뜨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식,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소식과 운동인데, 이 소식에서도 이제 그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우리는 적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은 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해야 되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견과류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견과류 속에는 주로 지방이 많고,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순으로 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이제 그런 비율로 흡수를 하면 건강 유지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음식 위에 들어가면 이제 간단하게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이게 이제 세포에서 필요한 거 다 쓰고 남으면 간에 저장하고, 간 창고에도 다 찼으면 이미,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아랫배로 가든가 내장에 붙든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닭, 그런데 그 닭 창자에 막 그 기름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내장에도 붙어 있겠죠. 뭐. 그런데 어쨌건 두 부류입니다. 이제 아랫배에 많이 저장을 해서 아랫배가 좀 나오는 사람, 아니면 아랫배는 표시가 없는데
안에서 이제 내장 비만이 차오르는 사람, 이제 이 두 가지 부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랫배가 나오는 사람은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몸이 비만이구나. 그런데 아랫배 표시가 없는 사람, 그냥 내장으로 차고 올라오는 사람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경계심을 못 느낄 수가 있어서 까딱하면 큰 병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내장 비만이라서 제가 심장 그 왼쪽 가슴이 콕콕 쑤시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숨 막혀서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음식을 과식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들어오면 세포에서 다 필요한 거 가져가고 남으면 일단 간에 저장하고 간에도 다 차면 그다음에 이제 아랫배로 가든가 이제 다른 내장으로 이제 가서 붙어 있는 거죠. 이제 지방으로 여기 지방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방이 문제니까 이 지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몸에 기초 대사량인지 우리 몸에 필요한 항상 그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적게 식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음식을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사량보다 에너지량보다 적게 먹어주면 그러면 1차적으로 가져다 쓰는 것이 우리가 간에 저장했죠. 간에 저장해줬잖아요. 해뒀잖아요. 간에는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한대요. 뭐 이름까지 알 것 없이 어쨌건 간에 저장해둔 것부터 영양소를 빼다 씁니다. 그러고 나서 간에 걸 다 쓰고 나야 그리고 나야 이제 아랫배든지 이제 내장에 저장한 지방을 갖다가 이제 당으로 변환시켜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기초 대사량보다 우리가 필요한 기본 에너지량보다 적게 식사를 하면서 그 간에 쌓인 지방과 아랫배에 쌓인 지방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도 이제 꾸준히 해주고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더 써야 되니까 지방을 갖다 또 쓰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간이나 아랫배 아랫배 내장 이런 데 저장된 지방을 쓰려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대요. 공복 상태. 공복. 속이 다 비워지는 거죠. 이제 소화가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공복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의 자가 치유 능력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가 치유가 뭐 병든 세포든지 필요 없는 세포는 세포 스스로가 이걸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든지 또 다른 몸에 필요한 조직에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 찌꺼기, 우리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 뇌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도 가져다가 태워서 쓴다는 거예요, 연료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식, 이 음식 양을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아침, 점심만 먹고 12시 이후로는 이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오후 불식을 가르치셨거든요. 오후 불식. 점심 한 끼 드시고 점심 한 끼 먹고 그 이후로 먹지 말아라. 참기 어렵거든. 아침에 죽은 먹어도 괜찮다. 아침에 죽까지는 허용을 하셨거든요. 아침에 죽.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아침도 가볍게 먹고 점심도 이제 알맞게 먹고 이렇게 해서 오후 그 뒤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음식을 안 먹고 물이나 소금이나 좀 이렇게 먹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어려운 분은 저녁에 이제 과일 뭐 사과 반쪽이든지 배 반쪽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과일은 뭐 소화가 빨리 되니까 공복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제 그것도 안 먹는 게 좋지만, 그렇게 되면 공복 상태가 되면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되고, 그 상태가 되면 그 우리 세포의 자가 포식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것들. 그 오토파지가 이제 음, 세포 자가 포식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세포나 노화세포나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태워서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또 어떤 에너지원으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또한 그 공복 상태 때 몸에 음식 먹을 때 들어왔던 이 독소도 해독을 한다는 거예요. 해독을. 그리고 그런 이 위와 대장이 이 음식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이 소화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가 마라톤 한 번 뛰는 에너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40.19km 뛰는 에너지를 음식 소화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잖아, 이게. 그래서 그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주워 먹으면 위와 장을 그만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많이 썼기 때문에 빨리 탈이 날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과식을 하면 이제 이 과정이 역으로 일어나 이 과정이 음식을 과식을 하면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들어왔다. 몸에서 필요한 거 갖다 쓰고 남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간에 저장. 1차적으로 간에 저장하고 간 창고가 다 차면 간을 가지 못하고 바로 뭐 아랫배로 가든지 다른 내장벽에 달라붙겠죠. 내장에. 그러니까 과식이 그렇게 안 좋은 과식이. 과식이 되면 일단 몸에 들어온 것은 그 변으로 나가지 않는 한 다 이제 안에 어디엔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어떻게? 지방으로 붙어 있어, 지방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고지혈증, 통풍,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아주 많은 병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방이 내장 그 장기의 벽에 달라붙으면 장기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췌장에 달라붙으면 췌장에 뱉듯이 뱉다 세포를 감싸버리면 거기서 인슐린 분비를 안 해버리잖아요. 못 하잖아요. 췌장 베타 세포가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우리 몸은 그 굶주릴 것을 대비해서 항상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저장. 필요 이상 들어오면. 그래서 아주 과식이 정말 안 좋다. 과식이 제일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소식 이미 우리가 과체중이 돼 있으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려면 우리의 기초 대사량 우리가 하루 소비하는 에너지량보다 적게 먹어서 우리 몸에 비축한 지방을 써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혹 지금 몸이 안 좋다거나 건강이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음식부터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음식. 왜냐하면 음식에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음식 우리 몸을 만드는 거니까. 병도 음식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는 병을 고칠 수 없어요. 특히 오후불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불식. 저는 그 출가하자마자 이제 오후불식을 당연시 하고 해왔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요한 걸 몰랐는데 그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오후불식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밥을 먹어주면 이 몸이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회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해독도 못하고 몸에 들어와 있는 독소를 해독도 못하고 피곤해 있는 장기들이 회복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몸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활을 그런 식습관을 계속 가지고 몸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저녁을 먹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을 먹는 것은 아주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식습관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시대는 너무 탄수화물이 넘쳐서 지금 병을 만드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채시고 이것을 좀 조절을 해서 병이 나지 않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이제 견과류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콩을 좀 먹는데 볶은 땅콩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멈출 줄 모르고 먹는데 그래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좀 소화가 안 되니까 좀 아파요, 아파. 좀 그 속이 좀 부대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식초에다 담가가지고 그걸 먹는데 이건 또 식초를 좀 많이 쳤는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 먹여지더라고. 오늘 이제 식초 담근 먹고 안 담근 거 같더니 볶아놓은 거 그걸 좀 더 먹었는데 그래서 야 정말 이 독소가 있는 것은 정말 맛있다는데 이 말이 정말 맞구나. 맛있는 건 정말 독소가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응?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음을 항상 이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응?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응? 듣기 좋으라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실제로 세포도 매일 죽어가고 응? 또 생성도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음이란 것을 머리에 이고 있다. 그래서 뭐 그걸 슬퍼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이건 당연한 것이다. 나고 죽는 것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똑같은 것이다. 밥 먹으면 화장실 안 갈 수 없잖아요. 태어나면 안 죽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뭐 이거 슬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몸 받고 오래 사는 것이 뭐 좋을까? 이건 뭐 몸뚱이 유지하는 얼마나 뭐 피곤해요. 힘들잖아요. 먹이려면 가서 고통스럽게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장님 가서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벌어와서 또 쌀 사와서 밥해서 반찬 만들어가지고 먹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몸 씻어줘야 되고, 이건 뭐 이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안 가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지만은 그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아주 우리 뒷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가보시고 열반에 들어보시고 뒷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경으로 반야심경하고 금강경 공부를 어떻게 하라. 오늘 반야심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반야심경 중요 부분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큰 지혜로 마음에 들어가는 길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호원 개공토 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벗어났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관자재보살이 관자재, 관이 자제하다. 이거 아주 이제 공부인들이 이거 이 말을 보면 들으면 알아야 돼. 이게 관자재란 게 무슨 말이냐. 관이 자제하다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는 것이 부자재한 게 있느냐. 그렇잖아요.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관이 자제하다는 것은 비추어 봤다 이 말이에요. 비추어. 돌이켜서 비추어 봤단 말이에요. 뭐를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대상이 가령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를 본다 했을 때 그 사과에 가 있단 말이야. 관이. 네? 근데 이 관자재 보살은 이 관을 돌이켜 가지고 이 사과를 비추어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은 그 사과만 볼 수 있는 사과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자재 보살은 이걸 돌이켜서 그 사과를 비추어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자재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공부가 다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제 보리살타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멀리 뒤바뀐 생각을 떠나고 구경열반 마침내 열반에 든다. 보살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이 반야바라밀다가 뭐라고요?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는 거. 이먹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먹고요. 이먹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래서 보살도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열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삼세 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성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이고 밝은 주이고 위없는 주이고 견줄 수 없는 주이고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말하느니라. 그렇죠? 즉설주할 주를 설하고 나서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 열반로 가세 열반로 서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관자세 보살도 반야바라밀다를 하셨고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그 뒤에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삼세 제불도 의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득 안욕따라 삼보리 깨달음을 얻는다. 세 분들이 다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주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이 자체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간의 해석을 반야바라밀다 주라는 게 있다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를 마치 반야바라밀다 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반야신경 보면 분명히 관자재보살도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해가지고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셨고 보리살타도 의 반야바라밀다 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셨고 그 다음에 삼세 제불도 여러 부처님들도 의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셨다 이 말이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하셨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무슨 놈의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겠어요. 반야바라밀다 자체를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이것이 반야바라밀다 주가 아니에요.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주인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주인데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설명 반야바라밀다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고 크게 밝은 주고 위없는 주이고 견줄 수 없는 주라고 이 반야바라밀다 자체를 주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지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말하는지라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반야바라밀다 주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주인데 반야바라밀다 주라고 해가지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이걸 모지사바 이것을 반야바라밀다 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면 참말로 아주 기가 막혀 죽겠어요. 아주. 또 좀 잠깐 얘기가 샜는데 어쨌건 반야바라밀다
지혜로 건너간다. 이것은 뭐라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걸 그 자리에 들어가야 관자재 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자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자재가 아닌 거예요. 관부자재요. 관자재가 되려면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사과를 비추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이 관자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고, 그게 반야바람이 있다고. 그게 위먹고고, 지금 우리가 하고 이 먹고, 이 무엇인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이 무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불교를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마군이라니까, 이것은. 이거는 정말,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교가 뭘 어렵다고 그래, 불교를. 그게 어렵게 막 경을 가지고 설명에 경 속에 빠져가지고 글자 속에 빠져가지고 뭔 소린지 모르게 해놔버리면 한 시간쯤 지나면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막 아주 미사역으로 섞어가지고 해놔보면 아주 정신없어요. 절대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간단하다니까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생사를 면할 수 있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자리. 윤회를 벗어나고 해탈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아주 쉽거든요. 다만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서툴 뿐이에요. 이게. 제발 어렵다는 생각 내지 마시고 바로 생각날 때마다 한번 챙기세요. 아이고 그 스님이 그렇게 이먹고 하라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먹고 해보세요. 이 몸뚱이 거 다니고 이먹고 하루 종일 바삐 다녔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돈 벌자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평생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만약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럼 어쩔 거예요? 그거? 그때 이제 뭐 할 것인가? 이미 3개월 시한부 받았으면 몸이 이미 아플 텐데 몸 아프면 그 몸뚱이 때문에 몸뚱이에 끄달려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서 뭐 이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리고 이제 병화에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건강하실 때 내가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할 것인가? 뭘 하겠어? 하긴 가는 곳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몸 벗고 내 가는 곳을 아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내가 3개월 뒤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서로 내가 시한부는 아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간 간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가. 정해져 있어,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지. 이게 참말로 답답한 노릇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제발, 지금, 이 새해, 개면연에는 한번, 이목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목구.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 관리를 하시라고. 이 몸뚱이, 정상 체중 찾으셔가지고, 특히 5분씩 말씀드렸죠. 5분씩 저녁을 드시지 말라고 점심까지 딱 드시고 그 뒤로는 물만 드시라고. 저녁을 참 참기 어렵거든. 과일만 한 가지. 과일만 사과 반쪽 먹든가 배 반쪽 먹든가 이렇게 해서 넘기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참 참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비워서 공복 상태를 유지해서 해독도 하고 또 그동안 쌓여있던 지방도 태우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면회는 한번 정말 해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재미들면 더 재밌어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챙기면 되거든요. 이 먹고 코끝을 보면서 시선을 코끝에 두고 이 먹고 이렇게 하면 뭐 힘도 안 들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처님 하셨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일어난 거 들어가려면 이게 힘들어요. 가령
뭐, 사탕을 먹었을 때 달다 그러면 달다 하면서 그 달다는 생각이 이러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빗바사나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무지하게 피곤해요. 에너지 소모 많고. 그래서 이 간화선, 이 화두창구법, 이것이 굉장히 우수한 수행법이라니까요. 이 수행법 자체에 굉장히 원리가 숨어 있다니까.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난 그 습도 약간 다스려진다니까요. 무식업일에 비교하면 세 발을 피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빗바사는 생각 일어난 거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일어난 습이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화두는 화두를 들고 그 하나만 들고 다른 생각을 못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그 수승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먹고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놈이. 그걸 찾아보시면 그 생각이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몸 벗고 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해결했는데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개면연에는 꼭 한번 이 참선을 한번 해보세요. 참선 다른 게 아니고 이 먹고입니다. 이 먹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고 지금 이렇게 영상 보고 있는 놈, 듣고 있는 놈 이놈이 뭐고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